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를 달리는 준고속열차 KTX 이음이 지난 20일부터 울산 태화강역에 정차하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과 부산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KTX 노선이 새로 하나 더 생긴 것인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이 KTX 이음 개통 기대 효과와 울산 철도 교통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김규판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 그리고 김승길 울산연구원 박사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12월 20일 지난 20일부터 우리 태화강역에 말씀드린 대로 KTX 이음이 정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동하기에 좀 얼마나 편리해지는 것인지 이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예. 기존 고속도로인 KTX, SRT가 운행되지 않은 고속도로 소외 지역에 예. 운행되기 위해서 도입된 중고속 열차인데요. 최고속도는 260km까지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KTX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고 행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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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KTX 이음이 태화강역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운행 구간을 보면 청량역에서부터 부전역까지 예. 운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청량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3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제 부전역까지는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도시민 태화강역에서도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되죠? 태화강역에서? 편도 예. 6회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번으로 치면 왕복 2회로 3회. 치면 3회. 예, 맞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KTX 이음 그렇습니다. 울산과 부산에서 이 유치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소 2곳, 뭐 기대를 해보자면 3곳 정도 정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울산에선 태화강역, 북구의 북울산역, 울주군의 남창역이 뛰어들었고 부산은 뭐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유치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울산은 이제 태화강역만 정차하게 된 건데 어떤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 시에서는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울산역까지 1시간 이상 우리 시민들이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 많은 역을 KTX 이음 정차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또 함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TX 이음 개통이 됐는데 이게 시범 성격의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안동에서 영천 구간 71.3km 구간에 이제 고속 운행 신호 제어 시스템이 미구축으로 인해서 전체 구간의 운행 시간이 증가하고 또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KTX 이음 차량 부족으로 해서 운행 횟수가 왕복 3회 그러니까 각각 편도에 3번씩 내려오고 3번씩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국토부가 울산과 부산 지역의 정차역을 최소화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울산은 태화강역만 정차하게 되고 부산은 종착역인 부전역만 정차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시범 개통의 성격이기 네. 때문에 일단 왕복 3회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올 뭐 지인이 좀 있어서 이거 한번 타봐라. 도심으로 바로 오니까. 근데 이렇게 앱 열어보니까 3번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앞으로 이게 좀 증차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차량이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예요? 예. 이제 차량을 제작한 현대오토에서 차량 제작이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가 증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차 자체가 지금 그렇죠, 없군요. 그렇죠. 예, 예, 차량 제작이 자체가 늦어지기 예. 때문에 또 김부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천에서 안동 구간에 고속철도 운행에 적합한 예. 신호 시스템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량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추가 지정에 아마 그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남창 북울산역도 향후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언제쯤 내년 말 기대를 정도 해볼까요? 내년 말에면 예. 북울산역이든 남창역이든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치전에 실패한 것인데 시범 개통 성격이긴 합니다만 북구와 울주군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번 이제 시범 운영 성격이 맞는데요. KTX 임 정차역 유치를 위해서 북구의 부굴산역과 울주군의 남창역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러나 근본 정차역 유치에는 약간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내년 말에 차량 증편이라든지 고속열차 신호 시스템에 맞게끔 운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정차에 북구나 울주군이 최선의 입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박사님 이게 준고속 열차잖아요. 예, 예. 남창, 태화강, 부굴산역. 울산의 입장에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세 개를 다 정차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준고속 열차면 예, 예. 사실 이렇게 한 지역에 이게 역간 길이가 별로 되지 않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가능한 건지 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우선 가장 처음에 물리적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굴산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9.7km, 예. 그 다음에 태화강역에서 남창까지 16.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속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 여건들은 적합한 사항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승강장 길이인데요. 이제 KTX 이음이 쓰기 위해서는 KTX 이음이 쓰기 위해서는 이제 160.5m의 승강장 길이들을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두 역 모두 160.5m를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간에 대한 운행 속도를 저희가 좀 알 예. 필요가 있는데요. 경주역까지는 250km로 달릴 수가 있고요. 시속 250km. 예, 경주역에서 부굴산역까지는 200km 정도, 예. 부굴산역에서 부전역까지는 150km 이하로 밖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속 열차를 염두한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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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부굴산역이라든지 남창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잠시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승하차 이용객들의 예. 그 1, 2분 시간이 정도. 1, 2분 정도 소요되겠지만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차역 유치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울산 구간은 원래 이 노선 그 특성상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차를 해도 어떤 큰 시간 로스는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어쨌든 이제 이전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울과 또 네. 부산으로 그 울산 도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것인데 기대 효과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KTX 이음 태화강역 정차로 인한 울산의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 중앙선 개통으로 우리 울산 도심에 위치한 태화강역에서 바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편이 생겼고 또한 중앙선이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울산의 우측에 있는 동측에 위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단과 원산산단의 기업체에서 아마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이 되고 서비스가 비즈니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나 울주군 해안을 끼고 있는 그 강동이나 서생, 간절곶 등에서도 해안 관련 관광, 지역 활성화가 기여될 것이다. 또 우리 주민들이 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도심에서 바로 수도권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울산이 도시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울산을 통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많은 그 시간이 됐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유입하는데도 편리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희 울산시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편리하게 어디를 갈 수 있지만 또 뭐 강릉이나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예. 울산으로 오기도 굉장히 편리해졌다. 네,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울산이 울산역밖에 없었으니까 KTX를 타려면 울산역으로 가야 했는데 태화강역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왕복 3회밖에 운행되지 않고 시간도 조금 길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울산역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뭐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내년 연말쯤 돼서 뭐 신호 체계가 개편이 되고 차량이 증차되고 시간이 더 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또 울산역이 좀 소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실 것 같거든요. 우리 박사님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회자님께 예. 말씀하셨듯이 KTX 이음이 태화강역에 이제 정차를 하면서 울산역이 소외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거리도 있습니다. 멀고 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좀 생각을 봐야 될 건데요.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태화강역의 KTX 이음의 운행 횟수를 보면 왕복 3회 정도 운행되지 않습니까? 예. 이 반면에 이제 울산역에는 KTX와 SRT가 왕복 67회 정도, 약 20배 정도 운행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태화강역 KTX 이음이 증차가 되더라도 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올라올 지금 거라고 현재 전망하세요? 청량역에서 예. 안동까지 이제 왕복 9회 정도 운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9회 이상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9회 정도 왕복 이렇게 예. 운행이 될 건데요. 울산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울산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종착역부터가 다르니까 예. 가고자 하는 그곳을 더 편리한 노선을 선택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이제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것도 편리해졌지만 그곳에 계신 우리 시민들도 울산으로 오기가 더 편리해졌다.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태화강역에 내려서 우리 울산의 주요 관광지로 가는 연결 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좀 편리해져야 할 텐데 어떤 계획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네. 예. 우리 시는 KTX 이음 개통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울산 12경 등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 중인 시티투어 버스와 관광택시 운행 편수를 좀 더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 또 내년부터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밴 유비 운행과 또 무장애 관광 안내 센터 조성을 통해서 관광 취약계층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우리 연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화강역에서 우리 울산을 찾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울산시를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TX 이음 소개 좀 들어봤고요. 태화강역 정차로 인한 기대 효과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규판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 김승길 울산연구원 박사 두 분과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울산의 다양한 철도 교통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수소 트램이죠. 계획대로라면 2029년 1월에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상황, 현재 상황 좀 들려주시죠. 네. 우리 시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북교차로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또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을 막바지 단계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9년 개통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설계와 공사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2호선인 북울산역에서 야음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구간도 지난 8월에 그 2024년도 4차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였고 예. 국토부에서 심사가 통과돼서 11월 달에는 기획재정부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는 예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이제 하고 얼마 있습니다.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용역도 추진 중에 있어서 3호선과 4호선에 대해서도 경제성 방안을 검토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27년 만에 전면 개편이 됐고 뭐 번호도 바뀌고 많은 분들 버스 타시는 분들 변화를 겪으셨는데요. 뭐 초반이라 현장에서 혼란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편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유관철 버스 택시 과장님 오셔서 개편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트램이 개통될 그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트램이 만약 들어서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일부라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번 개편의 어떤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0년 강의 승격 이후에 그 시내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노선들을 좀 정비를 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해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예.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육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1호선 2029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트램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시내버스 조정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내버스와 트램이 같이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 예.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게 되면 시내버스 여유분이 이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운행 노선이 좀 길거나 그다음에 배차 간격이 뭐 긴 노선에 대해서 이러한 시내버스를 재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램은 트램대로 또 거기에서 남은 여유분을 다른 노선에 배치할 수 있으니까 또 버스 배차 간격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거 참 기대되는데 새해 첫 날부터 1월 1일부터 강릉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ITX 마음도 태화강역에 정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단한 소개와 좀 기대 효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동해선인 그 삼척에서 포항 구간이 이번 달에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태화강역에서 강릉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ITX 마음이 1일 8회 상하행 반복 왕복 4회가 예. 운행되고 이달 24일부터는 기차표가 예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TX 마음은 태화강역뿐만 아니라 남창역, 부골상역도 정차를 합니다. 아, 이거는 수시 정차입니까? 네, 정차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행 시간은 태화강역에서 강릉역까지 3시간 43분이 소요됩니다. 아마 과거에는 우리 승용차로 갈 수 있었던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의 도시들과 우리 시가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계시는 분들과 왕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걸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 관광과 자연 관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철도공사 계획에 따르면 약 1년 후인 내년 아마 그 2026년부터는 ITX 마음에서 KTX 이음이 추가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울산에서 강릉까지는 아마 2시간 40분대로 지금 현재보다 1시간 더 단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우리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이나 경북 동해안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 지역으로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뭐 가족, 지인분들 계시면 울산 오기가 참 편리해졌다 한번 연락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울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철도. 자, 이렇게 3개의 광역철도 구축도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진행 상황 또 왜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울경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 광역철도 2개 노선은 모두 우리 울산역을 기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울산에서 동남 방향으로 무고동을 거쳐서 양산, 웅상을 지나서 부산 노포동까지 가는 그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는 2030년 개통 목표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역에서 서남측으로 언양을 거쳐서 양산 물금을 지나 경남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지난 10월에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예타를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예타 통과를 위해서 지난 6월에는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동 국가 건의를 하고 7월에는 통과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에서 울산까지 광역 급행철도도 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선을 신규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선은 공업탑을 출발해서 김해공항을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 약 52분 만에 갈 수 있는 급행철도로서 내년에 국가계획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사님 나오실 때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교통이 편리해지면,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지역에 울산 사람들이 울산에서 돈 벌고 다른 지역에서 돈 쓴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빨대 현상.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이 편리해져서 부산으로, 경주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오히려 울산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데요. 그런 연구들 좀 하시잖아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연구 결과도 많고 그러는데요.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도시로 뭐 인구나 자원이 집중되는 이제 빨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연구 결과들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걱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 실정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2008년도에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고 2010년도에는 경부 고속도로도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인구 측면에서 보면 2015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조선해양경기산업 침체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것들 종합해 보면 교통 자체의 어떤 변화보다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경제 여건에 따른 일자리 제공이 인구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울산의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복합적인 문제고 교통망 가지고는 오늘 교통망만 이야기하는 자리긴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울산시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부분 또 외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혁신 계획 있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철도 분야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몇 가지에 대해서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부울산 광역철도 연장 사업입니다.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연장하는 그 광역 전철을 출발지를 부울산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실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 상반기에는 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2028년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울산을 방문하는 주민들,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부선으로 운행되는 KTX 산청과 SRT도 태화강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정원 박람회장과 장생포 문화특구를 연결하는 수소 전기 트램을 만들어서 정원 박람회를 찾는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울산의 수소 산업의 메카 도시로서 또 수소 관련 친환경 도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규 철도 사업에 대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호남 동서를 가로지르는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 울산 전주 간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울산 포항 간 해오름 동맹 도시 간의 철도 대중교통 연결을 위해서 수소 트램을 활용한 북울산역에서 경주역까지 광역철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까지 광역 전철 연장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도 철도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역과 태화강역, 고속전철역이 2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으로 이동과 광역권 연결을 하는 철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고 있고 또 우리 도시 내부에는 간선시설 트램과 그리고 지선 기능의 버스를 잘 운영해서 철도 시대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울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행정에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규판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 김성길 울산연구원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KTX 울산역에 이어서 태화강역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좋지만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울산시가 다양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신속하게 추진돼서 언젠가 울산이 더 촘촘한 철도 연계망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사진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올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